자, 20페이지 봅시다. 법률행위 목적. 법률행위 목적. 아까 법률행위 목적. 지금이 법률행위 중에 저번 시간에 법률행위의 권리 변동, 권리의 발생, 변경, 소멸이 있잖아요. 그럼 권리 변동 원인이 법률행위냐, 법률 규정이냐? 그러면 법률행위에는 성립 요건과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었죠. 당사자는 뭐 별 문제 없고 이 목적이단 말이에요. 목적이 매매 목적이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죠. 그죠? 근데 이 목적이 법률행위 목적입니다. 법률행위 중에 법률행위를 하는데 자, 매매라는 법률행위를 합시다. 매매라는 법률행위의 목적이 뭐냐?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요.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 이 재산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첫째가 확정할 수 있어야 돼요. 확정이라는 예를 들어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해 봅시다.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할 때는 법률행위 당시 분양계약 체결 당시에 소유권 이전이 확정 안 되죠. 3년이나 2, 3년 뒤에 되죠. 대금도 없죠. 그러니까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게 법률행위 시에 확정되느냐? 확정돼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는 없다. 나중에 이행기에 확정할 수 있는 기준만 되면 돼요. 아파트 3년 후에. 그래서 시험 문제는 법률행위 목적은 즉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돼 있어야 된다면 틀립니다. 근데 만약에 이행기에도 3년 후에도 이게 확정이 안 된다면 이게 무효가 되겠죠. 만약 이때 안 된다면 무효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소유권 이전과 대금 지급이 가능해야 돼요. 근데 가능의 반대가 불가능, 가짜를 불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 불능은 다시 이렇게 원시적 불능이라는 개념과 후발적 불능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원시적 불능이라는 건 뭐냐면 계약 체결 전에 불납금, 계약 체결 후에 불납금. 가령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9월 1일 날 계약을 했는데 집 차고가 8월 1일 날 계약 전에 불탄 집이다. 라고 했을 때 9월 2일 계약은 9월 2일 이 매매 계약은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하죠? 이미 불탔으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이 계약은 무효가 돼요. 근데 무효가 되는데 을이 열받잖아요. 을이 자기는 불탄 사실을 몰랐어. 모른다라는 게 선이라 그래요. 모른다.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무가실이야. 모르고 모르는데 잘못이 없어. 그러면 요 매도인은 이 사실을 알았어를 우리가 악이라 그래. 알 수 있었어? 과실이라 그래.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 그러면 그자에게 내가 믿었기 때문에 손실이 발생했어. 믿었기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어. 그래서 믿었기 때문에 손해 발생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신뢰 이익의 손해배상이에요. 예를 들어 금융이자. 내가 집을 살라고 5천 있는데 수중에 5천 있는데 융자를 받았어요. 그러면 융자 받는 순간 이자가 들어가죠. 그럼 내가 그 계약을 믿었기 때문에 돈을 구웠죠. 그죠? 그럼 이자가 들어가지. 그 이자는 내가 믿었기 때문에 신뢰했기 때문에 손해로 나타납니다. 신뢰이익 손해배상을 이행이익 범위에서 청구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을 우리가 나중에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이라고 합니다. 계약 체결상의 과실 535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시험 문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을 청구할 때
요 상대방은 선이기만 하면 되고 무과실은 유하지 않다면 틀려버립니다. 무과실까지 유하죠. 모르고 부르는데 잘못이 없어야 됩니다. 후발적 불능은 뭐냐면 후발적 불능은 계약 체결 후 불났어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건물이 있다, 차고가 있다 했을 때 9월 1일 계약을 했는데 10월 1일 인도해 주기로 했는데 9월 10일 불러버렸어. 계약 체결 후 불났죠. 그러면 계약 시에는 유효입니다. 이 매매는 유효죠.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다. 유효. 그런데 문제는 집을 중심으로 판단해 보세요. 집을 중심으로 판단해 보면 집이 불탔으니까 집을 넘겨준다는 측면에서는 채무자고 돈 받는 측면에서는 채권자죠. 근데 집 중심으로 보니까 채무자가 잘못이 있느냐, 불탄 데에서 잘못이 있느냐, 요거를 잘못을 규책 사유라고 합니다. 규책 사유가 있느냐, 다른 말로는 일부러 불냈느냐, 고의, 실수로 불냈느냐, 과실, 고의 과실이 있느냐, 같은 말입니다. 다. 자, 잘못이 있느냐, 규책 사유가 있느냐, 일부러 실수로 불냈느냐, 그랬다, 아니다, 이렇게 나타나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있으면은 규책 사유가 있어서 이 사람이 실수로 불냈다면 계약을 했는데 계약을 못 지킨다. 채무 불이행이라고 그래요. 채무 불이행.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을이라는 사람은 그때 갑한테 네가 잘못해서 불냈으니까 계약을 처음부터 없앤다. 해제하고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으로 청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제가 있으면 손해배상. 이렇게. 근데 잘못이 없어요. 잘못이 없어. 산불이 났어. 산불이 났어. 그러면 갑은 이렇게 말하겠죠. 나 산불이 나서 목적물, 자, 인도 못 해준다. 라고 물건 인도를 못 해준다. 소유권 이전 인도 못 해준다. 인도를 면하겠죠. 할 필요 없겠죠. 내 책임이 아니니까. 그러나 대신에 대가 청구할 수 없어요. 대가. 쉽게 말하면 돈은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위험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위험부담. 대가 위험은 채무자가 부담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발적이다. 그러면 채무자가 잘못이 있느냐? 채무불이행. 잘못이 없다면 위험부담으로 이렇게 나타난다. 됐죠? 그 다음에 자, 여기까지 하고 교재 보고 또 연이어서 합시다. 자, 목적, 그 다음 법률의 목적 확정성입니다. 확정은 거기에 밑에 판례 하나 보세요. 매매계약은 청약과 승낙 두 개의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매매계약은 성립합니다. 이 경우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으면 됩니다. 아파트 분양계약. 목적의 가능성 보세요. 가능성은 쭉 동그라미 1번 원시적 불능이 있습니다. 법률의 당시 이미 불능이다. 불탄 집이죠. 기억. 원시적 전부 불능의 경우 계약은 성립했는데 무효입니다. 그리고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발생하죠. 계약 체결 사실 책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니은은 넘어가고 2번 후발적 불능입니다. 계약 체결 후 이행기 전에 불능이 되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귀책 사유, 잘못으로 후발적 불능이 됐습니다. 채무 불이행 문제 되죠. 채무 불이행. 해제 손해배상. 귀책 사유가 없어요. 그러면 위험 부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목적은 이제 적법성으로 갑니다. 세 번째가 목적이 적법해야 돼요. 목적이 적법하는 것은 이런 적법이라는 것은 강행규정, 강행법규라고도 합니다. 강행규정, 강행법규라고 합니다. 강행법규 또는 강행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돼요.
위반 안 해야 적법이죠. 그래서 효력이 발생합니다. 근데 강행 규정이라는 뭐냐면 강행 규정이라는 건 꼭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돼요. 꼭 지켜야 돼. 꼭 지켜야 되니까 당사자 특이학으로 배제가 안 됩니다. 당사자 특이학으로 배제가 안 돼. 그래서 강행 규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는데 효력 규정이라는 것과 단속 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단속 규정. 그러면 이제 요게 이런 것들은 이제 근데 이게 나중에 이 특이학으로 폐지 안 된다 할 때 만약 임대차라는 채권에 가면은 갑이라는 사람 있는데 건물이 있다 그럴 때 건물을 임대차해 줬는데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여기다가 중문을 설치했다. 그죠? 샤시를 설치했다. 부속물이라고 그러죠? 여기다가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샤시문을 하나 했어요. 이건 부속물이라고 그래요. 부속물. 그럴 때 임대차가 끝났을 때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사가시오라고 부속물 매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646조라는 조문은 강행 규정이에요. 강행 규정이니까 특이학으로 배제 못합니다. 이때 써먹어요. 또 지상물 매수 청구권 행사할 수 있어. 강행 규정화되어 있어요. 특이학으로 배제 못합니다. 그리고 이것과 반대되는 개념이 의무규정이라는 게 있어요. 의무규정 특이학으로 배제가 가능해요. 배제가 가능해. 가령 임대차를 했는데 임대차에 만약에 여기에 누수가 있다. 그래서 고쳐서 필요비를 투입했어요. 재래식판이 수세시로 고쳤어. 유익비를 투입했어. 그러면 자, 필요비는 즉시, 유익비는 종료시 청구할 수 있는데 요게 626조라는 말이죠. 626조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의무규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특이학으로 배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 시에 반환 시에는 원상복구해야 된다라고 특이학을 해버리면 비용은 청구할 수 없는 겁니다. 그게 의무규정이다. 그쪽서 써먹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여기 자체에서는 자, 의무규정, 강행규정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와 관계 있는 규정이고 사회질서와 관계 없는 규정이야. 자, 그 효력 규정인데 예를 들어서 자, 효력 규정은 자, 위반 시 사법상 효과는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단속 규정의 강행 위반 시는 사법상 효과는 유효입니다. 근데 같이 처벌은 받아요. 처벌받아. 가령 무허가로 음식 판매하지 마라 그래요. 무허가 음식점 판매하지 마라. 무허가로 숙박업 하지 마라 이게요. 그런데 숙박업을 손님을 받았어. 그러면 손님과 여관주의 사이의 사법상 효과는 유효하죠. 그러나 처벌은 받죠. 그죠? 공인중개사들아 0.9%를 이상을 받지 말아라고 중개사법에 규정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됩니까? 만약에 20%를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 규정은 사유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니까 효력 규정이니까 초과 부분은 무효가 되는 거예요. 물론 처벌은 받고. 그렇겠죠? 그 다음에 의무규정, 강행규정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나죠. 그 다음에 이 강행규정의 위반의 모습에 위반의 모습에 직접 위반이 있고요. 직접 위반한다면 바로 무효 처리하면 되죠. 간접 위반이라고 해요. 간접 위반. 이게 탈법행위라고 합니다. 탈법행위. 이 탈법행위는 간접적으로 위반하는 가령 만약에 그 질권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질권은 전당포업자의 권리입니다. 전당포업자가 영업을 할 때 전당포에 시계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돈을 꾸죠. 근데 소유권 넘기지 않습니다. 전당포 갈 때 내 소를 파는 게 아니잖아요. 맡겨놓고 돈 꾸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돈 갖다 좀 돌려주죠. 그죠? 그러니까
전당포 갈 때는 소유권 넘기지 마라 이거야. 그게 유질계약금지라고 그래. 유질계약금지. 전당포 갈 때는 소유권 넘기지 마라. 맡기라 이거야. 이게 규정이에요. 근데 보세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돼지가 있어요. 돼지가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돼지가 있는데 돈이 없으니까 사료값이 없으니까 축협에다가 소유권을 돼지 소유권 50만 원 소유권 넘기면서 돈을 300만 원 구하는 300만 원 구하겠어요. 1000만 원 구했어. 1000만 원 구했어요? 자 보세요. 1000만 원 구워가지고 그 돈으로 이제 사료 사먹어. 근데 점유는 계속해서 돼지 사육을 하죠. 자 봅시다. 이건 뭐니까 동산이잖아요. 동산이죠. 소유권 넘기면서 돈을 꾸었죠. 근데 여기 전당포 갈 때 소유권 넘기지 마라 그랬지. 소유권 넘기면서 돈을 꾸었죠. 법에 위반됐잖아. 법에 위반됐죠. 그럼 법에 위반됐는데 이게 이제 탈법행위다. 근데 요 경우가 탈법행위냐 이게 무효냐 유효냐는 것은 따져보라는 거예요. 따져보라. 가령 요 경우는 다른 담보가 없는 지금 이 농민이잖아요. 농민을 위해서 수단이 약간 회피됐다. 그래서 요 정도는 유효다. 그래서 이것을 동산의 양도담보라고 해요. 동산의 양도담보 경우는 비록 탈법행위지만 유효라고 보자.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떠냐? 만약에 국유재산법에 의한다면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은 국유재산을 취득하지 말아라고 했어요. 규정이. 이해가요? 근데 그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공무원 갑이 자기 명으로 국유재산을 취득한 게 아니고 이 처남명으로 취득해버린 거예요. 처남명. 그러면 아까 처남 자기 명의로 취득하지 마라 그랬으니까 내 명의로 취득했다면 직접 위반하는 거죠. 법에서 국유재산 관리하는 공무원은 공무원명으로 취득하지 마라 그랬어요. 그럼 자기 명의로 취득했으면 직접 위반한 거죠. 법에 처남 명의로 취득해버렸어. 간접 위반했죠. 그죠? 근데 그거는 탈법행위단 말이에요. 그거는 법이 금지하는 목적을 달성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탈법행위는 무효가 되는 거야. 무효가 돼. 그래서 이걸 보면 탈법행위는 법이 금지하는 목적을 달성했으면 무효지만 법이 금지하는 수단을 회피했다면 동산의 양도담보처럼 유효다. 판례가 있어요. 탈법행위. 그래서 적법성 한번 봅시다. 적법성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되는데 강행규정은 두 번째 줄, 즉 법령 중 선량한 풍속 기타 관계 있는 규정입니다. 그리고 관계 없는 규정을 의무규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의무규정은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죠. 그 다음에 강행규정의 두 가지로 나타나. 이 강행규정에 이렇게 쓰세요. 강행규정 이렇게 해서 강행규정에 이렇게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있으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강행규정에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이 나타납니다. 근데 그 단속규정입니다. 단속규정은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 효과는 유효입니다. 그 중간생략등기입니다. 그 판례 보면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조세포탈, 투기 등의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에서는 등기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전매하는 일정 목적의 중간생략 등기를 하면은 형사처벌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순차 매도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까지는 무효로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러니까 단속 규정이라는 얘기죠. 이 법에서 중간생략 하지 마라라고
강행 규정을 두었는데 중간 생략 등기를 해버렸어. 그러면 처벌은 받지만 사법상 효과 등기는 유효하죠. 중간 생략 등기라는 게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이 토지를 을한테 매매로 팔았어. 매매로 팔았는데 다시 팔아먹고는 등기에서 이전 등기해 줘야 되는데 갑에서 병으로 바로 등기해 버린 거예요. 이게 중간 생략 등기죠. 그러면 우리 법은 하지 마라 그랬는데 했어. 근데 요 등기 자체는 유효한 거예요. 어차피 이리 와서 이리 가야 되잖아요. 이 사람은 처벌은 받지만. 하지 마라 그랬는데 했죠. 하지 말았는데 했죠. 그죠? 강행규 위반입니다. 그러나 사법상 효과는 유효지만 처벌은 받는다. 단속 규정이라고. 아셨죠? 넘기세요. 다음 페이지 효력 규정입니다. 효력 규정에는 그 밑에 판례가 있어. 중간 수수료 약정. 공인중개사법상 부동산 중개 수수료 약정 중 소정 한도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법상 효력을 제한함으로써 국민 생활을 증진하고자 하는 사회질서에 관계 있는 규정이기 때문에 강행 규정 중 효력 규정이니까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그 다음 밑에 판례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라 그랬어. 받지 않았어. 이거는 무효가 됩니다. 사법상. 효력 규정이야. 자, 의무규정. 의무규정은 아까 봤어. 의무규정에서 거기에 밑에 판례가 있는데 565조 해약금 해제한 규정은 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인정되는 것이고 당사자가 배제한 약정에 했다면 해약금 해제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의무규정 옆에다가 626조라고 쓰시고 임대차에서 비용 상환 청구권. 비용 상환 청구권. 이것도 의무규정이거든요. 비용 상환 청구권 하나 써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임대차 할 때는 반환 시에는 원상복구해서 반환하라. 그럼 비용 청구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지금까지 나오는 거는 우리 민법은 시험 문제가 조문, 그 다음에 판례, 기출, 조문을 분석해서 해석한 게 판례고요. 요거를 하면은 이제 기출을 풀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조문 하나도 안 나왔잖아. 그죠? 조문 하나도 안 나왔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한 거는 좀 복잡하지만 시험 문제는 뭐 거의 한 비율이 적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그 횟집에서 찌개 다시 먹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맛있는 것만 먹으면 돼요. 어렵더라도 패스해도 돼요. 그럼 중요한 게 조문이 나오는 반사회적 범죄행위입니다. 지금 네 번째가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효력이 발생하려면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사회적 타당성이 있으려면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아야 돼요. 사회질서라는 것은 그 사회 최소한의 도덕률이거든요. 도덕률에 반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면 그게 반하면 반사회질서 범죄행위예요. 불공정하지 않아야 돼요. 반사회질서 범죄행위는 이게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103조가 나오죠. 103. 여기서부터 사실은 실질적으로 시험 범위에 들어가요. 앞에 나오는 거는 막 굉장히 난삽하죠. 근데 크게 모르면 문제로서 몇 개 체크해놓고 그냥 넘어가도 돼요. 103조가 나옵니다.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은 아까 목적이요. 내용, 목적. 무효다. 무효는 절대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자, 봅시다. 지금 사회질서에 반하다. 그럼 무효가 됩니다. 무효다. 그러면 어느 때 사회질서에 반하느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일반 상식으로 풀어낼 수가 있어요. 사회질서, 첩기하기다. 사회질서 반하죠. 그죠? 공무원이 지가 돈 받으면서 일 처리해 주세요. 사회질서 반하죠. 네? 변호사 아닌 자가 사무장이 지가 승소해 주면 나한테 돈 줘. 이거 사회질서 반하겠죠.
그죠? 다 무효 처리되는 거야. 그건 맡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건 뭐 몇 개, 이건 사유지세 반환이다. 문제는, 자, 무효가 됐는데, 이행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행을 했어요. 이게 문제죠. 이행을 했을 때는, 이때는 704, 이게 103조단 말이에요. 이게 103조. 근데, 보세요. 이게 손이 있다. 그러면 이게 손등이 103조예요. 손바닥이 746조라는 조문이 있어요. 746조. 이 746조가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이나 노무를 급여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근데 그 불법 원인이 이익을 취한 놈, 수익자에게 있다면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746조 본문이고, 이게 746조 단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그럼 예를 들어서 첩계약을 했어요. 첩계약을 했는데 첩한테 20억짜리 아파트 강남 사줬어요. 그럼 첩계약은 무효니까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 안 했으면 이행할 필요 없죠. 이행을 해버렸어. 그러면 첩한테 재산 돌려줘 청구할 수 있어요? 요것 때문에 안 된단 말이에요. 불법이 사유질세에 이 불법은 사유질세에 반환가거든. 사유질세에 반환가야. 그러니까 이 불법을 원인으로, 첩계약은 사유질세에 반하니까 불법을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했으니까 첩한테 반환 청구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가죠? 반환 청구가 없는 거야. 그럼 이제 여기서 문제 드는 게, 시험 문제 매번 나오는 게, 작년에 나왔는데 이중매매가 문제예요. 나머지는 교과서 살살 보면 되는데, 이중매매. 갑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건물이 있어. 이렇게 을이라 이렇게 얻었어. 1매매를 했어요. 매매를 했어. 여기가 중도금까지 받았어요. 계약금 받고 중도금 받았어요. 그럼 해약금 해제할 수 없죠. 계약금만 받은 상태에서는 배액상으로 해제하면 끝나잖아. 근데 이행을 착수해서 중도금 지급했으니까 해약금 해제가 안 돼요. 그런데 문제는 잔금 받으면 소유권 넘겨줘야 할 이 갑이라는 사람이 병한테 이중매매를 합니다. 두 번째 매매에서 병한테 소유권을 넘겨요. 소유권을 등기를 병한테 해줘버린 거예요. 이중매매 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경우에 매매는 둘만의 약속이죠. 근데 져버리고 물권이 넘어갔죠. 그러면 매매로 인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것은, 이게 채권은 뭐냐면 사람과 관계고, 행위 청구권이 채권이요. 그러면 매매를 했다, 소유권 내놔라는 것은 을이 갑한테 행위를 요구하죠. 채권이야, 채권. 근데 이 사람은 소유권이 넘어갔죠. 물권이야.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은, 야, 이 사람한테 내놔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갑하고 약정했으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을은 갑한테 계약을 했는데 못 지켰으니까 채무불이행이죠. 네? 채무불이행. 소유권 넘어가 버려서 이행불이행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을은 갑한테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 청구로 갈 거예요.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거예요. 이렇게 처리 끝나는 거죠.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을은 갑한테. 을은 병한테 청구할 수 없잖아요. 이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적극가담한 거예요. 적극가담이라는 것은, 일매매가 있다는 것은 아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요청 정도예요. 걱정하지 마, 내한테 팔아.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내가 다 책임질게. 적극가담에서. 이 적극가담 행위가
사유질서에 반한다. 사유질서 반해. 그럼 이게 저 사유질서 반하니까 요 매매가 무효가 되어버려요. 요 매매가 무효가 되는 거야. 이게. 그런데 무효가 되니까 값은, 그러면 이 매매가 무효가 되니까 이 값은 회복할 수 있느냐 이거지. 근데 여기는 적극 가담했으니까 이행했잖아요. 746조니까 불법 원인 급여를 했죠. 불법 원인 급여했으니까 부당이득으로 반환 청구할 수 없다는 거예요. 746조 탄 본문에서 요 규정에서. 요 규정에서. 그러면 자, 이건 부당이득도 채권이거든요. 근데 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 소유권은 말소 등기 없이 휙 넘어와 버립니다. 매매가 무효가 됐을 때 이 부분은 처음 오신 분은 이해가 힘들어요. 그러나 이제 물권법 한번 들은 사람은 186조냐 187조냐 물권 변동에 있어서 매매 계약이 무효 취소 해제됐을 때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회복합니다. 말소 등기 없이도 소유권 회복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게 무효라니까 회복 방법으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하니 요 규정 때문에 법원에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그래요? 그러면 판례에 의한다면 매매계약이 채권행위가 무효가 됐을 때 물권행위도 무효가 돼서 말소 등기 없이 소유권이 넘어오니까 나 소유권 있지 않냐? 소유권에서 말소하라 이렇게 소송을 하니까 법원에서는 너 나쁜 놈이니까 너는 안 돼. 이것도 안 돼. 인정을 안 해줘. 결국 당사자 사이에서는 무효라고 해놓고는 갑한테 회복을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갑한테는 보호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을을 보니까 을은 자 이거는 아까 이건 끝났어요. 이거는 왜? 을을 보니까 을이 나는 이 집이 꼭 필요해요. 꼭 필요해. 그럼 나 그 집으로 갖고 싶어. 그러면 2번에서 소유권 이전에서 원래 갑인데 지금 소유권 이전 병으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러면 야 이게 무효라며. 무효인데 내가 직접 말소하면 안 될까? 직접 말소를 할까? 그러니까 판사가 네가 무슨 권한으로 직접 말소해? 너는 채권이고 이건 물권인데 이게 아무 무효라 한다 하더라. 그러니까 직접 말소하라. 이거 직접 말소 안 됩니다. 순수한 채권이고 물권이니까. 소유권 내놔라도 안 돼요. 소유권 내놔도 안 되지. 자기가 든 게 없었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니까 그러면 요건 어떨까? 이게 무효인데 원래는 자 소유권이 휙 넘어왔으니까 사실은 요 갑이 병한테 소유권에서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혹시 나는 요거를 갑의 대위에서 이 말소 청구를 대위에서 소송을 한번 해봤어요. 그럼 판사가 네가 한다고? 너는 인정해줄게. 인정해줘 버린 거예요. 대위에서 말소 청구. 직접은 안 되지만 이렇게 말소해서 이거 말소해놓고 이전 등기 가져가면 될 거 아니야, 이렇게. 원인을 다 적겠죠, 이 사람이. 청구 원인, 청구 취지에서 내가 이렇게 팔았는데 이게 적극가 무효라고 하니 무효로 만들고 대위에서 말소하려니 소유권 넘겨주고 판사가 그렇네. 네한테는 해준다 이거예요. 너는 안 되지만. 그래서 을을 보호하는 구제수단이 지금 을 보호책이 문제죠. 팔아먹은 놈은 뭘 보호해 주냐고 지금. 이중으로 팔아먹었는데. 그죠? 그러면 보호하는 사람들,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대위에서 말소해서 이전 등기 가져갔잖아요. 그러면 가져가잖아. 이렇게. 여기까지 해가죠. 그리고 요 무효는 절대적 무효야. 절대적 무효라는 건 뭐냐면, 절대적 무효라는 거는 그 무효를 가지고 모르는 선의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어요. 무효를 가지고. 쉽게 말하면 대항할 수 있다 그래요. 무효를 가지고. 오케이? 그래서 대위말소 하려고 했더니 그 사이에 이 사람이 전득자한테 팔았어요.
소유권이 넘어간 거예요. 이렇게 소유권이 정한테 넘어갑니다. 그죠? 그럼 이 무효는 사실 모르고 샀어. 모르고 산 전득자예요. 전득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대위에 살라고 봤더니 이놈이 있죠? 이놈도 공동 피우로 잡아버렸어. 병이. 너도 말소하고 너도 말소하라. 공동으로 말소하라. 이렇게. 다 적겠죠. 그럼 무슨 소리 나 모르고 샀는데. 그런데 이게 절대적 무효니까 선의 제3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유권 취득보다죠. 소유권 취득보다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 말소하고 이거 말소하고 이전 등기 가져가라 이거 이렇게 을로 을을 보아야 되잖아. 여러분 판사라면 을 보아야 되겠죠? 그죠? 그럼 둘 사이에는 담보 책임으로 가는 거죠. 전부 타인의 권리면 담보 책임으로. 그죠? 그럼 여기서 이건 어떨까?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 이거는 집을 갖고 오는 거잖아. 집을 갖고 오는 거죠. 그런데 을을 이 나쁜 놈이잖아. 적극 가담했잖아. 그러면 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권리, 채권을 고의 과실로 병이 위법하게 손해를 끼쳤죠. 그러니까 을은 병한테 야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 채권 침해로 불법 행위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불법 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 할 수 있어요? 을은 대위말소 청구할 수 있고 두 개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가만히 또 머리에 궁리해 보는 거야. 그런데 우리 민법에 이 채권자 취소권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을한테 1억을 꾼 채권준 을이 채권자고 갑이 채무자요. 그래서 돈을 안 갚으니까 강제 집행하려고 하니까 휙 처남한테 팔아놔버렸어요. 소유권 넘겨놔버렸어요. 매매로. 그럼 채권자는 열받잖아. 그죠? 그러면 가족관계 이거 증명해서 야 이거 무효니까 원상으로 회복시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게 채권자 취소권 사행위 취소소송이라고 그래요. 사행위 취소소송 채권자 취소권은 채무자가 채권자 해함을 알고서 법률 해결했을 때 안 사람을 상태로 요거 원상으로 회복시켜. 이렇게 채권자 취소소송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은 소유권을 넘겨줄 채무자인데 채권자 해함을 하고 법률 행위했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이 야, 너 무효니까 원상을 회복시켜라. 이렇게 청구할 수 있느냐. 채권자 취소권은 돈 받을 권리야 돼요? 피본 권리가? 돈 받을 권리입니까? 물건 받을 권리죠? 물건 받을 권리니까 을은 병한테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죠? 그래서 이중매매의 경우는 이렇게 논점이 좀 많죠. 논점이. 첫째 되는 게 을을 보호하기 위해서 대위말소 된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직접 말소 안 된다. 그리고 채권자 취소권 제도 안 되죠. 그리고 요 병으로부터 적극 가담한 병으로부터 소유권 취득한 사람은 몰랐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절대적 무효니까. 그죠? 요게 이제 가장 중요한 이중매매. 그 다음에는 교과서는 이걸 빨리 하나 보고 어디 쪽을 보냐면요. 28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28페이지. 부동산의 이중매매라고 되어 있죠. 부동산의 이중매매.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에 대해서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을 보면 1번에 계약금, 그 다음에 지급하고 중도금 지급하고 잔금 지급하며 소유권 이전 서류를 해주는데 그 다음에 등기해 주죠. 매수인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 지급하고 며칠 후 중도금을 지급하며 잔금 지급날에 소유권 이전 등기와 상환으로
매매 잔금을 지급하고 매수인 명으로 이전 등기까지 종료되면 을은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합니다. 근데 야 1번은 지금 보지 마시고 오른쪽에 위 사례에서가 있어요. 또 위 사례에서 이중 매매를 한 거야. 갑이 있고 그림 을이 있는데 다시 병한테 팔아먹었어요. 미사례에서 갑은 을에게 계약금 100 이것도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 양가로 2번에 갑이 그 위 그림에서 갑이 을로부터 중도금 수령한 이유입니다. 중도금 수령한 이유. 매수인 을은 이제 곧 잔금 지급하고 이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리라는 기대를 하게 되고 매도인 갑은 자신의 부동산을 잘 보존했다가 잔금 수령하면서 이전 등기할 때까지 협력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봅니다. 이때 갑이 이매수인 병과 매매계약을 체결로 이전 등기를 격려해 준 경우라면 이러한 행위는 갑의 을에 대한 관계에서 협력 의무 위반 즉 배임 행위가 됩니다. 여기까지 넘겨보세요.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넘겨보면 또 그림이 있어요. 갑이 있고 을이 있습니다. 2억을 자 매매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2억에 그리고 중도금 지급하고 이전 등기 전까지 배임 행위를 해서 지금 병한테 팔았습니다. 근데 병이 선인 경우 선이든 악이든 무조건 소유권 취득합니다. 그리고 병이 배임행위 알고 밑줄입니다. 알고. 그럼 악이죠, 악이. 선이든 알았든 간에 악인 경우에도 유효하고 병은 소유권 취득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이게 적극하담이란 말이 없으면 이 사람이 이 사실을 알았던 몰랐던 소유권 취득한다는 거야. 소유권 취득하면 을은 갑한테 할까? 해지하고 손해배상이죠. 적극하담이 없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3번이죠. 병이 갑의 배임 행위를 알고 을에게 매도할 것 적극 권유했단 말이에요. 적극이란 말이 나오죠? 이때 문제단 말이에요. 이전 등기를 했다면 즉 이매수인이 적극하담에 이루어진 이중 매매입니다. 그 매매는 사유질서에 반하니까 무효입니다. 그리고 밑에 판례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보면 부동산 이중 매매가 반사유적 법률에 해당되는 경우에 이중 매매는 절대적 무효라고 그랬어요. 당해 부동산의 이매수인으로부터 다시 취득한 제3자는 설사 이매수인이 당해 부동산 소유권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믿었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나는 모르고 샀어요. 그렇더라도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그랬죠? 자, 오른쪽 보세요. 오른쪽에 판례가 있죠. 위에 매도인의 매수인에 대한 배임행위에 적극가담에 증여받아서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격려한 수증자에 대해서 매수인은 매도인을 대위입니다. 대위에서는 말소 청구할 수 있는데 직접은 청구할 수 없다 그랬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1번 보세요. 갑과 병의 이중 매매는 103조 반사회적 법률행위도 무효입니다. 이미 이행한 것은 불법 원인 급여이니까 반환 청구할 수 없어요. 동그라미 2번입니다. 갑과 을과의 관계에서 을은 대금 지급 후 소유권 이전 청구권을 갖는 채권자로서 이해가죠? 직접 소유권 이전은 말소는 직접은 말소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죠? 매도인 채무자 갑을 대위에서 병명의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이 경우 병은 소유권 취득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병으로부터 전득한 정도 대위말소 대상이 되므로 이해가죠? 그 다음에 전득자 정은 선이라도 갑병간의 매매에 유효하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이 사람이 몰랐더라도 소유권 취득 못합니다. 대위말소 대상이 됩니다. 동그라미 3번입니다. 을은 갑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이라는 특정 채권이잖아요. 그 보전하기 위해서 갑병 간의 무효인 이중 매매를 채권자 취소권에 행사할 수 없죠. 채권자 취소권은 행사할 수 없어요. 이 채권자 취소권은 돈 받을 권리해야 돼요. 안 됩니다. 사용의 취소권은 안 됩니다.
그다음에 동그라미 한번 보세요. 을은 대위말소가 아닌 갑의 채무불이행력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을은 손해가 있으면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그 다음에 넘기세요. 넘기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중매매인데 이중매매가 압도적으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34페이지 문제 하나 보고요. 34페이지 맨 위에 Q 보세요. Q. 갑이 자신의 부동산을 을에게 매도했는데 그 사실을 아는 병이 배임에 안다는 거는 부족하죠. 적극가담이라는 적극가담에서 부동산을 매수해서 소유권 이전을 받은 경우 틀린 걸 골라오시오. 갑병 사이의 매매 계약은 적극가담에서 무효죠. 네? 적극가담에서. 을은 병에게 소유권 이전을 청구할 수 없죠. 을은 채권자고 병은 소유자잖아요. 직접은 안 됩니다. 직접은 말소 청구할 수 없어요. 3번 을은 갑을 대위해서 말소 청구할 수 대위는 가능하죠. 그건 맞고. 그 다음 병으로부터 부동산을 전득한 정의 선이면 소유권 취득 못하죠. 절대적 무효니까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을은 갑병과 은의 매매계에서 채권자 취소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여기까지 이해가죠? 예. 잠시 쉬었다가 이제 앞에 있잖아요. 앞에 뭐가 사유질서에 반한가. 사실은 이렇게 조문이 나오고 판례가 나오고 이론이 나오는 이런 것들을 시험 문제에 나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아까 뭐 그 앞에 나오는 것들이 있죠. 근데 아까 범죄행위 종류는 가끔 나와요. 근데 뭐 그런 것들은 좀 쉬었다 합시다.